당신 같은 늙은 가정부가 통역을 한다고 농담하는 거죠. 윤혜진 사모의 비웃음에도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운명이 걸린 중요한 미팅, 통역사가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되자 모두가 당황했을 때 나선 가정부 할머니, 그녀가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며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통역하는 순간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독일 바이어가 할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때 저를 살린, 과연 이들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평창동 언덕배기에 자리한 강대현 회장의 저택은 꽤나 웅장했습니다. 봄볕이 서서히 기울어지는 오후 김순희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 20년간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64살의 나이에 가정부로 일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소원이었어요. 김순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혜진 사모가 나타났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차림새의 윤혜진은 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죠, 들어오세요. 윤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김순희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내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관을 지나들어선 집안은 김순희의 예상보다 훨씬 넓고 호화로웠고 독일제 피아고가 눈에 띄었지만 김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의 기억들은 이미 접어둔 채였어요. 윤혜진은 집안을 안내하며 이것저것 지시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아침은 6시 반에 준비해 주시고 점심은 11시에 저녁은 7시에 맞춰주세요. 남편은 음식이 짜면 안 되고 딸 지은이는 요즘 대입 준비로 예민해서 최대한 방해하지 마세요. 김순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사항을 기억에 담았어요. 윤혜진의 말투에서 가정부를 하인 취급하는 뉘앙스가 묻어났지만 김순희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습니다. 오랜 간호사 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기에 이 정도는 견딜만 했죠.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책이 가득한 방에서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지친 눈빛을 한 강지은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대충 묶었고 편안한 홈웨어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독일어 단어장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책상 서랍 안 봤니? 항상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윤혜진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죠. 김순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지은이의 눈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독일 병원에서 만났던 탈진한 젊은이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김순희는 식재료를 살피며 고민했습니다. 윤혜진이 알려준 강대현의 입맛은 까다로웠지만 독일에서 배운 요리 솜씨라면 어렵지 않을 터였어요. 7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대현 회장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걸음걸이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죠. 식사 준비됐어요. 강대현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네, 곧 차리겠습니다. 김순희가 대답했어요. 식탁에 음식을 내어놓자 강대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소고기 무국에 숟가락을 뜨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맛은 어딘가 익숙한데요. 강대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비슷하네. 강대현의 말에 윤혜진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다소 날카로웠고
김순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순희는 생각에 잠겼어요. 독일에서의 화려했던 시절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김순희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독일 작은 마을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는데 그 생각을 하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 간호사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김순희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20년간 독일 병원에서 의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했던 김순희였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집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김순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고국으로 돌아온 것도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였고 화려한 과거를 내세우며 살고 싶지 않았던 것도 김순희 자신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식탁을 차리던 중 이른 시간에 강지은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했을 텐데 벌써 일어나다니 김순희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희는 찬물을 따라주며 지은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독일 병원에서 수없이 봐왔던 과로 증상이 역력했죠. 지은아, 아침은 먹고 가야지. 김순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김순희의 가슴이 짠했습니다.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이 친구들과 웃으며 꿈을 키워갈 시기에 지은이는 온통 시험과 성적에만 짓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김순희는 독일에서 만났던 한 한국 유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 학생도 지은이처럼 무리하게 공부하다가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었죠. 그때 김순희가 밤새 간호하며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김순희는 그저 가정부일 뿐이었고 함부로 조언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7시가 되자 강대현과 윤혜진이 식탁에 앉았어요. 이번 주에 독일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십니다. 강대현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슈미트 메디컬 그룹이라고 유럽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회사예요. 통역은 준비됐어요? 윤혜진이 물었습니다. 내 평소 거래하던 통역회사에서 보내준대요. 강대현이 대답했어요. 김순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메디컬 그룹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일할 때 그 회사 제품을 병원에서 사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김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김순희에게 그런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김순희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정리하면서 김순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1977년 파독 간호사로 독일로 떠나던 날의 설렘과 두려움,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처음 야간 근무를 서던 날의 긴장감, 독일어로 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밤새 공부하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김순희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김순희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는 모습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김순희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냥요. 지은이가 짧게 대답하며 차를 받아들었어요. 김순희는 지은이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섞인 증상이었어요.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김순희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김순희는 강대현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궁리했어요. 독일에서 배운 요리법과 한국 전통 방식을 섞어 특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강대현이 돌아와 식사를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주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강대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순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칭찬이 기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만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김순희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독일 병원 동료들과 찍은 사진, 간호사 제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김순희, 환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받았던 날의 기념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며 김순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위로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김순희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김순희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강대현이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라 더욱 신경 써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김순희의 나이 64살, 젊었을 때의 민첩함은 사라졌지만 수십 년간 쌓인 경험으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을 차리는 김순희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어요. 1977년 24살의 나이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때부터 김순희의 손은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돌봤던 그 손이 지금은 누군가의 아침상을 차리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지만 김순희는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강대현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혜진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 옆에 앉았어요. 슈미트 메디컬 그룹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하늘 그룹이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어요. 강대현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순희는 조용히 커피를 따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하늘그룹은 강대현이 10여 년 전 작은 의료기기 유통회사로 시작해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기업으로 키운 회사였습니다. 통역사는 몇 시에 온대요? 윤혜진이 물었습니다. 오후 2시에 회사로 온다고 했어요. 미팅은 3시니까 충분한 시간이죠. 강대현이 대답했어요. 김순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의료 분야 독일어 통역, 그 단어들이 김순희의 과거를 건드렸어요. 하지만 김순희는 애써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지금의 김순희는 그저 가정부일 뿐이었으니까요. 강대현이 출근하고 윤혜진도 자신의 일정으로 외출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어요. 김순희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에 놓인 서류를 보았습니다. 강대현이 준비한 미팅 자료였어요. 호기심에 김순희는 잠시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김순희는 그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독일어로 된 제품 설명서도 있었는데 김순희에게는 한글처럼 익숙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강대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순희가 전화를 받자 강대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강대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김순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통역사가 오지 못한대요. 갑자기 급체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대현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다른 통역사를 구하고 계신가요? 김순희가 물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총동원해서 찾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의료 분야 전문 통역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독일 쪽에서는 30분 후면 도착한다는데 강대현의 한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김순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김순희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껏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 김순희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977년부터 1997년까지 20년 동안 독일에서 쌓아온 경험,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회장님, 김순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강대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독일어를 할 줄 압니다. 그것도 의료 분야 전문 용어까지요. 김순희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이신가요? 아주머니, 강대현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네, 저는 1977년에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갔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오래 일했고 병원 행정 업무도 담당했었어요. 김순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강대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네, 준비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김순희가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김순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64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김순희는 서둘러 방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래전 독일에서 마지막 출근할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옷을 꺼내 입으니 몸에는 조금 헐렁했지만 여전히 단정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김순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김순희는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화장을 옅게 했어요. 가정부에서 전문 통역사로의 변신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하늘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김순희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20년 넘게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거리를 보며 김순희는 독일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어요. 1997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고 환자들이 감사 편지를 전해주었던 그날, 김순희는 20년간의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결국 김순희는 가정부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늘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김순희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순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강대현 회장실로 연락을 하자 곧 비서가 내려와 김순희를 안내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말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20층 회장실에 도착하자 강대현이 황급히 나와 김순희를 맞이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와주셔서. 강대현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김순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강대현은 김순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수수한 가정부의 모습이 아니라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서 있는 김순희를 보며 강대현은 새삼 놀라움을 느꼈어요. 독일 쪽에서 10분 후면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강대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먼저 볼 수 있을까요? 김순희가 물었습니다.
강대현은 서둘러 회의 자료를 건넸어요. 김순희는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의료기기 사양서와 계약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김순희에게는 모두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수없이 접했던 장비들과 용어들이었으니까요. 문제 없습니다. 김순희가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강대현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회의실로 이동하는 동안 김순희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64살의 나이에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왔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이 김순희를 흥분시켰어요. 회의실은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보였어요. 강대현의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통역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강대현이 말했습니다. 김순희 선생님이십니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의료 분야에서 일하셨어요. 임원들은 김순희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의 여성이 전문 통역을 맡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독일 쪽에서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며 알렸습니다. 그리고 3명의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금발의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미트 메디컬 그룹의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그가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김순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유창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슈미트 회장님. 저는 오늘 통역을 맡은 김순희입니다. 김순희의 입에서 나온 완벽한 독일어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대현과 임원들은 놀란 눈으로 김순희를 바라보았어요. 마르쿠스 슈미트도 잠시 김순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당신의 독일어 발음이 매우 훌륭하군요. 마르쿠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독일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김순희가 대답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대현이 하늘그룹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김순희는 그의 말을 정확하게 독일어로 통역했어요. 의료기기 사양에 대한 복잡한 설명도 김순희는 전문 용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김순희의 통역 실력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덧붙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장비는 혈관 조영술에 사용되는데 특히 미세혈관 촬영에 탁월합니다. 김순희가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마르쿠스 슈미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김순희를 더욱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마르쿠스는 김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르쿠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네, 그곳에서 10여 년 넘게 일했습니다. 김순희가 대답했습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1980년에 그곳에 계셨나요?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때도 있었습니다. 김순희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저 그때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22살이었죠. 의사들이 포기하려 했을 때 한 한국인 간호사가 밤새 저를 간호해 주었어요.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순희의 눈앞에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980년 3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심한 교통사고로 실려온 금발의 젊은 독일 청년 대량 출혈로 위험한 상태였지만 김순희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 그를 간호했었어요. 당신이 그때 그 간호사입니까? 마르쿠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맞습니다. 김순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자리에서 김순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마르쿠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르쿠스 슈미트가 김순희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강대현과 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순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1980년 3월 그날 밤 김순희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22살의 독일 청년은 대형 교통사고로 온몸이 만신창이었어요. 독일인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순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청년의 떨리는 손을 잡고 밤새 간호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김순희가 서툰 독일어로 계속 속삭였었어요. 그 청년의 창백한 얼굴이 조금씩 혈색을 되찾고 호흡이 안정되던 그 순간의 감동을 김순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선생님을 찾고 싶었지만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한국인 간호사였다는 것과 그 따뜻한 손길만을 기억했습니다. 김순희는 마르쿠스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64살의 나이에 다시 만나니 운명적인 순간이 김순희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김순희가 가정부로 일하며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때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고 젊은 시절의 영광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순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고 가치 있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김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살릴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간대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김순희 선생님, 강대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선생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일부러 숨겼으니까요. 회의는 그 후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김순희를 생명의 은인으로 대하며 계약 조건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마르쿠스가 강대현에게 말했습니다. 김순희 선생님이 계신 회사라면 저는 무조건 믿을 수 있습니다. 강대현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몇 달간 준비했던 계약이 이렇게 순조롭게 성사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직 가정부였던 김순희 덕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떠나기 전 김순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내일 저녁 식사 함께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마르쿠스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순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회사를 나서는 김순희를 강대현이 배웅했습니다. 선생님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강대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가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존경하는 어른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강대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김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 들어 고국에 돌아왔을 때 제 자리는 없었어요. 김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누가 저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차라리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강대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순이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혜진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대현에게서 전화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윤혜진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혜진이 김순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김순이는 윤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저도 제 과거를 숨겼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때 2층에서 강지은이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은 참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은이가 말하더니 갑자기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지은아. 윤혜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김순이는 재빨리 달려가 지은이를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즉각 발동했어요. 김순이는 지은이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호흡이 얕아요. 김순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강대현이 급히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김순이는 지은이를 안정된 자세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수십 년간 익힌 응급처치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김순이는 지은이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습니다. 윤혜진은 뒷좌석에서 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공부만 강요했어요. 윤혜진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요. 김순이는 윤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것이 다행입니다. 김순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지은이를 받아갔습니다. 김순이는 의사에게 지은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탈진 증상으로 보입니다. 김순이가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공부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김순이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관찰이십니다.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강대현 부부는 김순이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대현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극심한 피로 누적으로 몸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예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2, 3일 정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혜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실로 이동한 지은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순이는 지은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18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지은이가 마치 옛날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순이는 마르쿠스가 예약한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대현 부부도 함께 동행했어요. 지은이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한식당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마르쿠스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김순이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르쿠스가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김순이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자리에 앉아 마르쿠스가 김순이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르쿠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45년 동안 선생님을 찾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다니. 김순희는 마르쿠스의 말을 듣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980년 그날 밤 김순희는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45년이 지난 후 이런 식으로 보답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마르쿠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 따뜻한 손의 온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김순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이 살아주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김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독일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독일어도 서툴렀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김순희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마르쿠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국인 간호사를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김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4살의 인생을 살아오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 가슴 벅찬 적은 없었어요. 1977년 24살의 나이에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때 김순희는 단지 가난한 조국을 돕기 위해 돈을 벌러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김순희의 독일 생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수많은 생명을 돌보며 김순희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성장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한국 음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독일에 돌아가면 선생님 이야기를 꼭 우리 직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파독 간호사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었는지. 강대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강대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4살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제 회의실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의 그 뿌듯함을 김순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김순희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순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혜진이 김순희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선생님의 진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김순희는 윤혜진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일부러 숨겼으니까요. 김순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과거가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마르쿠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마르쿠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선생님은 항상 고귀한 분이십니다. 가정부로 일하시는 것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잖아요. 김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이 김순희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그동안 김순희는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의 말처럼 김순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었던 것이에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마르쿠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마르쿠스가 사진을 김순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순희가 간호사 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1980년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김순희는 그 사진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45년 전의 자신은 얼마나 젊고 패기 넘쳤던가요? 이 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김순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어나기 전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마르쿠스가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단체 사진이었는데 선생님이 어느 분인지는 몰랐지만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강대현 부부도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순희는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일행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지은이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온 것이 보였어요. 아주머니, 지은이가 김순희를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은이가 다시 불렀어요. 김순희는 지은이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김순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독일어를 정말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독일어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김순희는 지은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물론이지. 김순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건강을 회복해야 해.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마르쿠스도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학생, 마르쿠스가 독일어로 말했고 김순희가 통역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것을 몰랐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지은이는 마르쿠스의 말을 들으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김순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보던 별들만큼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어요. 김순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1977년 24살에 독일로 떠나 2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고 1997년 44세 나이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10여 년 넘게 조용히 살아왔지만 오늘 김순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64살의 나이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대현이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십시오. 강대현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가정부가 아니라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김순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순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강대현과 윤혜진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김순희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어요. 독일에서의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김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김순희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김순희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라고. 45년 전에 구했던 생명이 오늘 다시 김순희를 찾아와 감사를 전했고 김순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순희의 가슴은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김순희는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고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에요. 64살 김순희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